본격적인 학습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하빈이와 상현이를 꼼꼼하게 분석한 전문가 김진. 두 학생에게 맞는 학습 상담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부할 마음은 있는가? 의지를 얘기합니다. 왜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네. 상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내가 그냥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랑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친구랑 공부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각 과목별로 점검해봤습니다. 나에게 국어란 쉬운 거예요. 나에게 국어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자, 두 번째 나에게 영어란. 나에게 영어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오케이. 나에게 수학이란 수업 시간이 싫어지고 싶어. 힘든 거. 힘든 것. 수학이나 영어가 나를 버린 걸까요? 내가 영어와 수학을 버리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버리는 것 같아. 네. 수학이 나를 버리거나 영어가 나를 버릴 리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수학이나 영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조금? 싫어져. 네,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공부하는 게 더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힘들죠.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가짐부터 좀 바뀔 수 있다면 그럼 좀 다가가는 게 달라지겠죠. 제가 수학이 싫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수학을 좀 더 사랑해야겠어요. 수학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 수학 시간에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수학 성적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공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했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 공부 싫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에 대해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 하빈이와 상현이.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 전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일선이로 학교 수업을 잘 듣자 여기 했을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자, 1교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자, 2교시 수업을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남아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약 19분 정도가 지나면 약 42% 정도가 머릿속에서 망각돼 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복습이요. 네. 그럼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쉬는 시간. 네. 그런데 쉬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라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네, 놀아야 되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한테 부탁하는 거는요. 한 2, 3분만요. 방금 했는 것들 제목이라도 좀 읽거나 노트 정리 간단하게 해놨는 거라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2순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짧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언제? 학교 마치고. 학교 마치고. 그 당일은 넘기지 않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들 2, 3분 복습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집에 가서는요. 복습을 좀 더 진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셔요. 계속 복습을 안 해갖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복습하면 이제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노트 정리한 거 많이 읽고 외울 거예요. 정말 잘 안 꺼먹을 것 같고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공부 본문론 쪽으로 좀 방법적인 부분에서 합의에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될 것 같아요. 두 친구에게 백지를 내밀었습니다. 일명 백지 테스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하얀 종이에 채우는 상현이와 하빈이. 이 방법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냥 백지를 줍니다. 우리 친구들 보고 야, 여기다가 너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한번 적어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못 적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 공부해놨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1%, 학습에서의 상위 1%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부해놨는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친구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공부해놨는 것이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 나머지 친구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성적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를 스스로 많이 하게 된다면 공부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모니터링 노트 쓰기입니다. 쉽게 말해 모니터링 노트는 나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을 쉽게 찾는다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겠죠? 1번적으로 쭉 다 써보니까 어떤 점이 헛되이 보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점차 제가 그걸 더 잘 적는 모습이랑 적혀 나가는 게 공부에 대한 것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보니까 어제 뭐 했는지도 알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좀 그걸 보완해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습 환경 점검이 끝나고 1대1 집중 공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공부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 중학생 시기엔 시간 쓰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일단 선생님 이거 시간표인데 일부러 시간 안 적었어. 그래서 그냥 학교 있는 시간대로 체크를 합시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그 이후의 시간들 네가 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만 체크 좀 해보자. 한번 적어봐. 상현이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먼저 시간표를 짰습니다. 사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중학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내가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내가 현재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고정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간이나 학원 시간이나 기타 고정된 시간들을 좀 먼저 살피게 만들고요. 그리고 비는 시간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을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도록 한 후에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하는 하빈이야말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빈이도 시간표를 짰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완성한 수업 계획표. 두 친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 아니면 안 급해지니까. 학교에서만 집중하고 그랬지 집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따로 공부하고 이런 건 잘 없어서 좀 부족했구나 싶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려고요. 맨날 해야 될 거 다음은 미루고 그런 것 같았는데 해야 될 건 웬만해서는 전부 오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쉽게 짰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컨설팅은 서로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상현이는 매일 조금씩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고요. 하빈이에겐 집에서 할 수 있는 과목별 집중 공략을 가르쳤습니다. 네, 상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공부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좋았던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상현이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와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한 복습을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빈이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학교 수업 자체를 좀 집중해서 들었던 친구로 보입니다. 복습을 사실은 많이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요.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그대로 좀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교재도 선정을 좀 하고 영어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영어 교재와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수업 공부 일기장. 무엇일까요? 제가 수업 또는 공부일기장이라는 노트를 한 것이 두 번째 미션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수업과 또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단한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적어야 되니까. 그걸 적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 공부했는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인 점검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7일째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점검하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으로 줬던 게 모니터링 노트였고, 두 번째 미션으로 제시했던 것이 수업 공부 일장을 선생님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해야 할 것 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했던 모니터링 노트와 공부 일기장. 두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고요. 모니터링도 수준급이었어요. 특히 상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했는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수업 일장 같은 경우는 하빈이가 과목뿐만 아니고 제목을 넘어서서 자기가 공부했던 간단한 내용까지 정리함으로써 복습 효과까지도 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두 친구 다 각자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습으로는 최선을 다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틈틈이 미션을 수행하며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마친 두 친구. 과연 7일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을까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문장 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첫날에도 시행했던 검사인데요. 평소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봄으로써 학습 태도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첫날 만났을 때 상현이 거랑 하빈이 거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 쌤이 가지고 있어요. 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나에게 공부를 한 우리 상현이는 일주일 전만 해도 재미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고 나면 뿌듯한 것이 되었고, 우리 하빈이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요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둘 다 동일한 게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먼저 상현이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공부는 재미없고 짜증나는 것이라고 답했던 녀석이 공부가 하고 나면 뿌듯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믿어보라며 호언장담까지 하네요. 마음가짐의 변화뿐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 놀기 바빴던 상현이가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제법이죠? 그렇다면 하빈이는 어떨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중학교 들어서부터 쭉 싫어했던 수학이 재밌어졌다는 것. 전체적으로 공부할 의지는 강했지만 실천력이 약했던 하빈이에겐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쉬는 시간과 집에서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된 건데요. 모두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천하기엔 어려운 일들입니다. 7일 정도의 시간이라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은 변화라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 부담도 있었고, 우리 친구들과 어떤 진짜 결과물들이 좀 나올까, 과정을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요 감히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